슈비두바빠빠빠 슈비두바빠빠빠 라라라라라 라라리라. 얼마였을 것 같아요? 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였냐면 5천 원이었습니다. 예. 5천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6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장기 투자하면은 뭐 삼성뿐만 아니고요. 망하지 않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바로 또 하나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150만 원씩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주식 하나인데 꼴랑 그 150만 원 주고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주만 사서 어떻게 배당 받아봤자 얼마나 받아? 좀 여러 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주만 사도 300만 원이 월급만큼 나갑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만 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 2명을 부릅니다. 어떤 친구냐면 50만 원씩 투자할 여력이 있는 친구들을 제가 2명을 더 불러 모아요. 그래서 돈을 한 군데로 모읍니다.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150만 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혼자서는 못했지만 셋이 돈을 모으니까 150만 원이 만들어졌고요. 그 돈 가지고 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죠. 네, 자, 바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투자했을 때 이익이 발생을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투자한 비율대로 1대1의 비율로 나눠 갖는 것. 이 파란 동그라미 모양은 우리는 펀드라고 부릅니다. 펀드. 펀드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펀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한 군데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난 부분을 똑같이 나눠 갖는 거, 투자한 비율대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게 바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펀드는 보통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15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0억 억 소리 나는 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500만 원, 1,500억 가지고요. 삼성만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딴 데 또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LG, 포스코, 현대, 뭐 SK, 뭐 롯데 등등등 이 뭉칫돈 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투자를 동시 다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그죠? 근데 분산 투자를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펀드를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드가 알아서 분산 투자가 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펀드가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돈을 한 군데로 모으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 돈을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개 모임에도 개주가 있듯이 이 펀드도 누군가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모으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 운용사다.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산 운용사가 펀드를 이렇게 돈을 모읍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펀드에 돈을 모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뭉칫돈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운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펀드 가입할 때 운용사 가서 가입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운용사는 펀드를 판매하지 않으니까. 펀드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사 가서 가입하진 않고요. 그럼 우리 펀드를 어디서 가입하느냐? 아시죠? 가까운 은행, 증권사 이런 곳에 가서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펀드는 운용사가 따로 있고요. 판매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운용사 따로 있고 판매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 판매사는 대부분 누가 하냐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얘네들이 판매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운용사는 그냥 농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사, 은행은 그냥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우리 농심 가서 신라면 사지 않지 않습니까?
집 앞에 있는 슈퍼 가서 신라면 사 먹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슈퍼 가면 라면이 신라면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죠. 슈퍼에 가면은 라면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요.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도 판매사에 갔을 때 펀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고요. 돈을 모은 걸 채권형에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가 되는 거고요. 돈을 모은 우리 와인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와인 펀드. 와인 펀드는 뭐냐면요. 와인 병을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는 와인너리 있죠. 농장. 예. 와인 농장, 포도 농장 자체를 그냥 사버립니다. 예. 내가 혼자서 하려면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을 모으면 큰 돈이기 때문에 농장 자체를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농장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나눠 갖는 거. 이런 게 바로 와인 펀드고요. 또는 이게 모은 돈을 가지고 뭐 원자재에 투자하면 원자재 펀드가 되는 거고요. 돈을 모은 거를 제약주 중심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바이오 펀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강연 갔을 때요. 어떤 분들한테 여쭤봐서 펀드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요즘엔 대부분 손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떤 펀드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전에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어가지고 국민은행 펀드를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옆에 분은 어떤 펀드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KB 펀드를 하다가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신한은행 펀드로 갈아탔다. 신한은행이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나랑은 좀 신한은행이 잘 맞는 것 같아. 이건 나 신한은행이 더 마음에 들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죠? 예.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너 점심에 라면 먹었다면서 무슨 라면 먹었어? 그랬는데, 나는 미니스톱 라면 먹었어. 그렇구나. 너는 뭐 먹었니? 나는 CU에서 산 CU 라면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요지는 신라면이냐, 짜파게티냐, 너구리냐, 뭐 스파게티냐, 비빔면이냐, 뭐 이런 걸 저는 물어본 건데 그분들은 자기가 거기서 샀기 때문에 그 펀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펀드 구조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를 하시니까 안 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 두 분도 여지없이 손해가 좀 막심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저축은 내 돈을 그냥 은행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그 돈 가지고 껴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 이자 받는 게 전문용어로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다. 예대마진이 은행의 진짜 수입 구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바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회사에다 돈을 바로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채권이라는 거고요. 채권은 원금이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 회사가 존속해 있을 때,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때 원금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태위태하거나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큰 회사보다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부도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이나 경영이 좀 어려운 회사들은 채권 이자를 높게 해서 발행을 한다. 그리고 채권 이자가 높은 거는 반대로 그 회사는 위험하다. 위험성이 다른 데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무조건 채권 이자가 높다고 좋다고 탁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가 이제 기재되어 있는 이제 종이에 이제 유가증권, 가격이 들어가 있는 종이 쪼가리로 우리는 유가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은 배당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더라. 반대로 회사가 잘 안 돼서 배당을 못 줄 것 같아. 그러면은 갖고 있던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저축과 투자할 때 저는 이거를 그냥 저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권도 투자는 투자인데요. 그냥 사실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 저는 그냥 저축이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식이 보통 일반적인 투자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한 군데로 돈을 모으고요. 그 돈을 여러 군데 회사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투자해서 이 뭉칫돈의 수익을 나눠 갖는 거. 이게 바로 펀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펀드를 만드는 거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게 되고
판매사, 펀드를 판매하는 곳은 운용사가 아니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 이렇게 판매사가 따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저축과 투자의 개념, 주식과 채권, 그리고 펀드의 개념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그 논리들, 경제적 용어 풀이 같은 거 잘 정리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비두바바바바